공동체 라디오 시작 때부터 그리고 27개로 이렇게 확대되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시민보고 대회부터 개국 준비 시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20개가 정확하게 20개가 신규 공동체 라디오로서 이제 허가가 됐죠. 이 신규 공동체 라디오 20개의 이야기들을 일단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4일이죠. 세 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공동체 라디오의 이제 미래를 위한 어떤 기대도 있겠죠. 반면에 또 과제도 있습니다. 기대와 과제에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 6개사의 대표님들과 그리고 본부장님 모셔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공동체 라디오 친구들의 공통 첫 번째 극적인 확대와 27개가 되기까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광주 시민방송 광주 FM이죠. 공동체 라디오의 대표이신 유영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주 시민방송 유영주입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근데 정말 저희가 이 시기 때문에 어쨌든 바쁘거든요. 다들 바쁘고 신규 공동체 라디오 이제 허가를 한 이후에 실제로 개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지원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광주시잖아요, 지금. 네. 네. 광주죠. 당연히 광주 시민방송입니다. 광주 우리 광주 방송국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 안에서 네. 2층 1층이요, 2층이요. 지금 2층이고요. 여기는 3스튜디오인데요. 네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네. 네. 흐릿하지만 지금 합성해놔서 그러신가 보다. 네, 뭔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약간 큽니다. 흐릿합니다. 이제 광주에 있는데 제가 그 파워포인트 보이면서 이야기들을 2004년도 때부터 이렇게 쭉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20개를 허가하는 데 있어서 광주 시민방송하고 이제 여력이 되는 이제 관악 FM하고 이렇게 두 곳이서 바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진짜 막연함을 가지고서 이게 정말로 될까 싶었는데 역사적인 거죠. 20개가 허가가 됐어요. 뭐 듣는 분들은 20개가 뭐 어때서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7년 동안 단 하나도 허가가 안 났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관악 FM 광주 시민방송 이렇게 해서 전국에 7개가 허가된 이후로 2009년도까지 따지면은 물론 이제 13년 만입니다만 처음에 시험 방송까지 따지면 17년 만에 처음으로 허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7개가 쭉 오면서 그래서 20개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혁신적이고 어찌 보자면 뭐 역사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과하게 좀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가 이제 쭉 갈 텐데 오늘은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공동체 라디오 추진전 이야기예요. 이때 2004년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2004년도 6월 달인가 5월 달경에 공고가 나와요. 공고가 나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서를 2006년도인가 이제 저를 비롯해서 3명인지 4명인지 저 같은 경우 쓴 게 기억이 나요. 어디가 나올지도 몰랐고 대구 성서죠. 성서 FM도 작성하니까 서로 좀 약간의 소통을 하면서 했었던 게 막연하게 기억이 납니다. 2004년도에 그리고 2004년도 11월 달에 총 8개 지금 현재 있었던 수도권에 있는 관악, 마포 그리고 그때 당시 분당이죠. 그리고 비수도권에 해당되는 이제 위에서부터 공주 그다음에 광주, 나주, 영주, 성서 이렇게 해가지고 8개죠. 8개. 8개가 혹시 언급하는 데가 있나요? 제 대표님? 언급 안 한 데가 있나 잠깐. 네. 공주, 영주, 나주 8개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남, 광주, 대구, 네네. 공주, 영주, 나주죠. 네네. 네. 그래서 총 8개가 허가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악법 적겠네. 관악, 마포, 성남, 광주, 대구, 공주, 영주, 나주 이렇게 8개 지역이 허가가 되고요. 2005년도 때 대부분 8월에서 12월 사이에 다들 개국을 합니다. 시험 전파는 좀 지금과 좀 다른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 때는 실용화 시험국을 신청을 해서 일단 몇 달 정도 실용화 시험국으로 이렇게 전파를 송출한 이후에 주파수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우리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정부에서 주파수를 찾은 다음에 이 대역으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형태를 한 거죠. 그렇게 2005년도 때부터 좌충우돌 하면서 뭐 지방선거, 첫 방송선거, 방송 라디오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시험 방송만 1년 할 줄 알았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이렇게 해서 4년째까지 시험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일화트인 채로 묶여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 때 드디어 2008년도인가에 이제 법을 약간 수정을 해요. 법을 약간 손을 보고 나서 2009년 8월 달에 허가를 받게 되고요. 그중에서 나주만 허가를 못 받게 되고 현재 7개가 공식적인 이제 그 일정들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오게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혹시 이때쯤에 유영주 대표님은 이제 결합되는 시기가 좀 후반부이긴 한데 이때 예, 그렇죠. 저는 네, 2016년부터 광주 시민방송을 운영했으니까요. 네네, 네, 그 이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운영은 안 했지만 그때 제가 활동하고 있었던 데가 이제 참세상이나 미디어스 같은 언론사의 기자로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오노치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취재들을 했던 그런 기억들은 좀 나네요. 지금 네, 200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그때 그 시기 때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취재를 몇 번 했었는데 한번 2009년인가요? 2008년, 2009년 이때 되면서 네네. 오노치 라디오 방송을 그 당시에도 신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 환경이 좀 바뀌어지게 됨에 따라서 추진이 좀 잘 안 됐던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동체 라디오 방송 주체들이나 미디어 단체 이런 분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랬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때 현장 쫓아다니면서 취재했었던 그런 기억도 아, 나네요. 그리고 2009년도 때 큰 건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는 기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나주도 떨어뜨리긴 했지만 새로운 주체를 찾기로 기본 계획 안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제 발굴하겠다라고 했는데 신규 자체에 대한 게 2009년도 때 멈추게 되죠. 그리고 지원 체계에 있어서 기존 지원금은 거의 사라졌던 것 같아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도 500에서 700 사이 초창기 때는 아주 적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의 그 공동체 라디오 제작 지원비 사업비가 있었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재원 구조나 어떤 생태계가 없는 상태에서 2009년도를 맞이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를 비롯한 저희가 먼저 이제 사회적 기업을 먼저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마포도 뛰어들고 7개사 중에서 다양한 것 중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들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2009년도까지 해봤고요. 그 사이에는 그냥 네 근근하게 다들 살았어요. 근근히 살았고 방금 말씀하셨던 2016년도 때 유영주 대표님과 함께 그 광주 시민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고 16년, 17년, 18년 이 기간 동안 광주 시민방송이 새롭게 이제 거듭나고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매체로서 정착을 하게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유영주 대표님 지금 진짜 생각지도 않게 공동체 라디오 중간에 이렇게 확 끼들어서 이제 함께 해오고 계시는데 2016년도, 17년도 때 공동체 라디오 처음 접했었을 때 생각과 또 이렇게 해보면서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2016년에 광주가 아주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이제 기존에 광주 시민방송을 운영하던 주체가 광주 북부 지역에 있는 5개 단체가 운영을 했었는데 당시 이 방송국이 출력도 낮고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 광주 시민방송은 관이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관 모델로 운영되어졌던 그런 이제 방송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폐국을 하게 되는 그런 예,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폐국 신청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광주 북부 지역에 있었던 5개 단체도 한두 개 단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단체는 결정되고 나서 알고 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좀 결정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방송국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시작하게 됐던 케이스예요. 네네. 그러니까 2016년 이전에 실은 당시에 어떻게 뭐 선택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 기존의 6개사,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가 운영되는 조차 폐업 그 법인조차 없애버리려고 이제 했었던 상황들이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내려가서 처음 뵙는 거죠. 유영주 대표님을 처음 뵙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정말 어 하여튼 네. 생각해 보면 아무튼 이 광주 얘기부터 무모했었어요. 나와서 네, 그런데 얘기는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이 자리를 네네, 빌어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억렵결에 맡게 되었고 네네. 비상대책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비슷하게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 그때 공방협에서 안병천 관악 대표님께서 오셔서 공방협 차원에서 지원을 참여를 해주셨고 또 당시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 차원에서도 이제 최성원 이사장님이 참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대위 비슷하게 이걸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 방송국을 살리고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시 6개사 공방님 6개사의 형편도 쉽지 않았는데 후원금들도 많이 모아서 지원을 해주셨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뭐 부채감까지는 아니고 이걸 자리를 잘 잡게 하는 것이 보람하는 것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드디어 이제 신규 공동체 라디오 추진을 위한 도전 시즌 1이 시작되죠. 그게 아마 이제 이용주 대표 사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새로운 정책들도 잘 추진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런 거죠. 신규 공동체 라디오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라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코바코 같은 곳을 통해서 광고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결국은 막혔던 건 뭐냐면 전국 단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뭐가 있다고 광고로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아주 소규모인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도 또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과 여러 가지게 겹쳐서 이제는 신규 공동체 라디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교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 달에 실은 이제 2018년도 5월 달부터죠. 아마 공동체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 전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 12월 달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하죠. 그런 걸 보고서 저희가 2019년도 때 아마 그때 저희 공유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라디오 쪽에. 아마 네. 2018년 지금 뒤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 12월 달에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 자료 방송 활성화 방안이 마련이 돼서 그 자료는 저도 다 잘 보고 있는데요. 실은 뭐라 그러죠? 촛불 정부라고 합니까? 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정과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가 있었고 아, 맞다. 그게 중요한 건이네요. 2018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반이 만들어지고 저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반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좀 실망스러웠던 게 없지 않았던 것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활성화돼야 될 지점들은 다 나열을 하긴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어떤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공동체 라디오 방송협회에서 논의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잡았잖아요. 하나가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예산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1와트 이 출력 문제로는 도저히 청취권, 방송 접근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 출력을 높여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방금 안병천 대표님 말씀하셨던 7개사라고 하는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규모가 작은 방송국이지만은 많이 허가해 줌으로써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래서 신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만드는 문제, 이 세 가지를 같이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때 아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하기 전에 간단히 자료를 찾았는데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지상파 라디오 지상파 라디오 전체 카테고리에서 활성화 방을 해갖고 연구 영역 보고서가 2019년도 때 나왔었거든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네. 네. 그래서 걔가 나왔고 그게 아마 지난 20년간 사이에서는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라디오라는 카테고리 딱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정책 연구를 했었던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나온 것만 해도 뭐 고무적이긴 했지만 역시나 저희가 그때 좀 그러면서 합의를 봤죠. 정부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많아지면 예산 또 많이 달라고 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좋다. 그러면 출력, 신규 이거 두 가지로만 가자.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사실. 돈 안 드는 쪽으로 이렇게 그 막연 약간의 좀 완벽한 합의라기보다는 7개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불이익이 저희한테도 있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갑자기 재원은 안 늘어난 채 기존 지원을 n분의 1로 7분의 1이었던 걸 27분의 1로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막연함도 있어서 불안감도 있는 채 출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20년 그 점에 네네. 있어서는 네. 7개사가 공방협이 네, 적극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규제 당국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를 검토하면서 네네. 결과적으로는 신규를 늘리는 방식으로 활성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기존 7개사의 출력을 더 확장시켜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범위보다 더 확대되는, 예를 들어서 광역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검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 7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정책을 당연히 선호하면서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공방협이 신규 방송사를 더 늘리는 쪽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던 부분은 기존 7개사가 네, 적극적으로 평가받고 네, 박수받고 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도 네, 동의해요. 네. 이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욕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을 뭐 진짜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동의를 했었던 것 같고 2019년도쯤 보면서 저희가 드디어 이제 2020년도 때 1차 워크숍 솔직히 밀어붙인 감이 있잖아요. 솔직히 아, 네. 기억나세요? 저게요, 지금 근데 아찔한 게 저 날짜가 지금 1월 22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대구,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대구부터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게 1월 23일인가 24일인가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예, 딱 저 때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저 날 1월 22일 날 1차 워크숍을 하지 않았으면 또 세상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까지 좀 오는데 또 다른 차질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1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서울에서 1월 23일 기억이 나는 게요. 서울 관련된 서에서도 그 건이 빵 터져요. 같이 그 종교로 묶여 있었던 그게 갑자기 드러났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일단 혹시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1차 워크숍을 했고 솔직히 이때 기사가 그때 저 사진이 기사에 올려졌었던 사진이에요. 아마 성남 FM 정선호 본부장의 앞에서 기술 파트 설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 2월 달에 사실 이때는 혹시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파수 출력 증강 갑자기 3에서 10와트로 드디어 이제 하도 요청하니까 국정과제이기도 하니까 올려지긴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받아들였던 걸로 전 기억이 나요. 네, 정말 뭐 이게 안 된다고 그랬던 게 기존에 이제 주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고 있었던 주파수 정책, 신규 주파수를 얘기하면 주파수가 없다거나, 그리고 기존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출력을 확대하게 되면은 인접의 홍단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출력 증강을 3와트에서 10와트까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상파 방송
전파 방송 관리과인가요? 네. 여기서 실제로 10와트까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광주하고 마포가 지금 3와트, 1와트에서 3와트로 늘었고, 다른 데는, 관악도 3와트예요. 관악도 3와트인가요? 네네. 네. 그리고 대부분 10와트까지 출력이 증강이 됐죠. 그렇죠. 어, 사실 어찌 보자면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그때 당시 몰랐죠. 이때 이미 이러한 출력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지금 신규에 이어지는 계기가 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신규 20개가 허가가 되어지면서 두 군데인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10와트까지 다 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거죠. 아마 이때부터 법정 10와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정책 판단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확실한 건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에 대한 연구나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파 쪽의 관료분들과의 소통과 기존 전파에 대한 어떤 일종의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규 공동체 라디오 추진을 위한 도전 시즌 1이라고 했는데 시즌 2는 본격적인 거고 시즌 1에서도 솔직히 저희들 1차, 2차 워크샵 할 때도 보면은 이제 2차 워크샵은 광주에서 했었었죠. 근데 이때도 명확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방통위가 계속 소통을 했지만 한다고는 했지만 명확한 합니다라고 땅땅땅은 없는 채 계속 달리고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도 그랬고 아마 안병천 대표님 판단도 그랬고 공방의 판단도 그랬는데 행정에서 신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컨펌이 없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변죽만 올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또 그러면서도 이 밖에서 실제로 신규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행정에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강제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차 제 기억으로 전국에 한 서울에서 그때 했었을 때 서울의 마을 미디어 이런 데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한 28개 단체인가 28개, 29개 단체가 참여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광주에서 2차 워크샵을 할 때는 실은 2차 워크샵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실제로 광주와 관악과 마포 FM에서 운영과 관련된 정말 친하지 않으면 쉽게 구하기 힘든 정보를 다 오픈을 했어요. 참석자들한테. 맞아요. 네. 그렇게 세미나를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워크숍에 참여를 해야 이 정보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광주에서 했던 2차 워크숍 때 참여했었던 단체가 전국에 한 20개 단체가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2차 워크샵 때 저기서도 보시면 코로나 대응 지역 여론 이끌다라는 주제로 했는데 재난재해 때 공동체 라디오가 해야 될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과 앞으로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공유했는데 사실 어찌 보자면 이 재난재해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좋은 신호를 주고 또 행안부는 그 방송통신위원회한테 좋은 신호를 주는 계기도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다. 이거 신규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재난재해라는 코드들과 기타 등을 묶기가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단서랄까요? 아주 영향을 사실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방송통신위원회를 움직이게 하는데 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뤘던 주제 이날 발표를 7개사가 코로나 이때가 이제 2020년 2월, 3월, 4월, 5월 약 4개월 기간이 코로나19가 처음 전파되면서 굉장히 경각심도 높았고 사람들이 주의도 많이 했고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고 이런 시기였잖아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방송했던 사례들을 다 발표를 했었어요. 이 자료집에 그 내용들을 다 들여다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행안부나 이런 데서 보기에 재해 재난 시기에 방송이 큰 방송사가 하지 못하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자료를 제공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2020년도 8월 달에는 신기하게도
밀릴까 봐 저희들이 걱정했었거든요. 1, 2차까지 하면서도 이거 했다고 우리가 사기를 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도 컸었는데 8월 달에 방통위에서 공동체 라디오 이제 신규어가 예비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그때 36개 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9일에 그때 당시 때 이제 이용빈 현재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시죠. 이용빈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좀 이제 제안을 드렸죠. 그때 이제 그 행정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장님과 국장님들도 참여를 해서 이 사례 그러니까 신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단체들이 준비 상황들을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돌아갔던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 보니까요. 그때 당시 때 시청자 미디어 재단도 또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도 이제 협력을 해주셨고 공동 주체는 이영빈 의원실, 그러니까 이용빈 의원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실 이렇게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협회하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 예비 사업자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그것이 공동 주관해가지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 이제 또 그때 많은 사람이 못 모이니까 이원 방송 했었잖아요. 한 곳은 국회에서 그렇죠. 하고 네,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국회에 간담회실, 세미나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네. 그래서 2m 거리 뛰어가면서 앉다 보니까 가장 큰 세미나실을 빌렸는데 거기에 한 번에 다 모일 수 없어서 관악 FM과 여기와 이원으로 방송을 했고, 이 이원으로 방송하는 거를 관악 FM의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을 저도 좀 잘 될까 조마조마했는데 아무튼 관악은 공동체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그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감당을 해내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 놀라웠고요. 그 항상 불안하게 여기 하죠 지금 저희가. 이 아니요 그거는 뭐 불안은 항상 뭐라 그러죠 불안은 좋은 거죠. 약간 불안해하면서 그거를 다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 지금 이게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네. 지금 방금 보고 계시는 3차 워크숍이 포스터가 시청자님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일부 발표해 보면 13개 지역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서대문, 인천 동구청, 경기 고양, 경기 화성, 강원 태백, 충북 제천, 충남 천안, 충남 대전, 광주 광산, 전남 나주, 전남 순천, 울산 제주 이렇게 13군데가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때 13군데에서 발표를 했던 단체 가운데 신규 수요조사에 참여를 하고 허가를 받은 곳은 6군데거든요. 근데 나머지 7군데는 의지가 없어서 그만뒀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준비하기에 역시 방송국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주체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쉽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가 아까 말씀하셨던 신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예비 사업자 네트워크에 전국에 한 80여 개 단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여전히 현재 그 네트워크는 정보 교류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현재 20개 외에도 앞으로도 공동체 라디오 방송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더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지역 주체들이 수요는 아직까지도 더 많고 또 더 확장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때 사실 이때 발굴한 데보다 더 모르는 단체들이 신청을 더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3차 때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당시 때도 계속해서 재난재해라는 시기와 함께 맞물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비 수요 조사를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더 컸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20년도 이제 10월부터 2021년도 2월까지 과기정 통부가 예비 사업자의 가용 주파수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겨울 시기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엄청나게 뛰신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조사했나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36개 지역을 전파 조사를 했다라는 건
전국에 있는 전파관리소 조직력을 다 모아가지고 겨울 시기 때 엄청나게 뛰어다닌 겁니다. 전파 하나 찾는 게 그냥 쉬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전파를 주파수를 조사하고 그 주파수 조사 관련된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신규 참여하고자 하는 곳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신규 공동체 라디오 추진을 위한 도전 시즌 2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될 텐데 아까 이야기하시려다 마셨잖아요. 네. 그게 뭐였냐면, 이거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신규 예비사업자 그 가용 주파수 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국의 전파관리소가 협력을 해서 이렇게 찾아준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협회잖아요. 공동체라디오 방송 7개사 협회이고, 또 협회가 확대되어지는, 과정인 건데, 우리나라 모든 방송사의 신규 허가되어지는 과정에 주파수는 직접 찾아서 신청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책 환경 자체가 그런 건데요. 이 가용 주파수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찾아주는,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 그걸 다 좀 찾아줬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지난 시민보고대회를 할 때 2개의 행정부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감사표도 전달하고 했었는데, 협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감사를 표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워낙에 그 행정에 있어서의 적극 행정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기도 하고, 실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실감을 못할 정도로 파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번은 사무관이 세종으로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가용 주파수를 신청했던 단체들의 주파수를 쭉 찾아보니 까만 거는 안정적인 주파수고 빨간 거는 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것들을 갖추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주파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다 해와가지고 빨리 줄 테니 빨리 가가지고 이 방송국을 만들 준비를 해라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총무성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당사자들이 전파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있고 뭐냐면 이런 거죠. 오사카라든지 도쿄 지역은 전파가 정말 깨끗한 전파가 별로 없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 아예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FCC에서 전파에 대한 관련된 것을 뭐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그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실제로 비어있는 전파가 이렇습니다라는 어떤 맥락적 차원이지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관악구다. 관악구에서 어떨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주체들이 그 전파가 이곳에 적합한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당한 파악을 해내지 않으면 이게 절대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적극행정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실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고 그래서 어찌 보자면 이런 과정들이 아마 다음 신규 공동체 라디오를 하는 데 있어서야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지 않겠나. 혹시 무리하게 한 게 있다라면 좀 더 이제 그 책임성 있게 갈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적절하게 좀 제시하고 만들 수 있는 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즌 2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둘이서 토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솔직히 하나의 기록이자 아카이빙인 것 같습니다. 다들 여기 있는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 대표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찌 보자면 A부터 Z까지 때로는 청소부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PD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경영자도 해야 되고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들을 적극
공식적으로 이제 행했었던 관악이나 광주 대표님 이런 기억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시즌 2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뭐냐면요, 정말 공식화돼요. 그 전에는 주파수 조사하면서도 이렇게 보지만 정말로 신규 하겠다라고 밝힐까? 왜냐하면 2009년도 때 기본 계획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안이 통과됐다는 의미는 진짜 그 일종의 의결하듯이 땅땅땅 때린 건데 이게 작동이 안 됐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그 기록하고 명확하게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서 의결을 통해서 마련된 기본 계획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2021년도 2월 24일에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신규 사업자 선정 정책 방안안이 의결이 돼요. 의결이 되고 2021년도 3월 8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신규 허가 신청 공고를 하는데 솔직히 이거 신규를 하겠어라는 신호는 2019년도 하반기 때 주긴 했는데 어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었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의결되고 나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공고될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 속도감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로 행정의 속도가 좀 너무 빠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방송 정책이라는 게 정치의 환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번 정부 안에 뭔가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빨랐어요. 어, 준비하고 있는 신규 예비 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비 단체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부터 조직이 없는 데는 조직을 만드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방송국이 마을 미디어나 이런 뭐 간단하게 일단 하다가 말고 이런 것들 한번 설립을 하게 되면 책임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교하자면 행정에서 끌어내는 속도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어서 저거 어떻게 저 따라가면서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공방협의 신규 사업 지원 단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예비 단체들을 이렇게 만나면 아니 행정에서 저렇게 하는 대로 막 도저히 못 쫓아가겠어 이렇게 했던 지역 주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할 텐데 갑자기 막 법인이 없는 데서는 법인 단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령 송신소 위치의 송신점이나 송신소의 뭐 주소값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확보해라 이러니까 방송국을 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주어진 일정 안에 찾아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제 기억에 나는 게 일의 양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 라디오 하시는 분들은 관악이 막 열심히 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관악에 표면서는 한 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0.5명을 더 채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 PD들 3명,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하고 나서 대표님하고 저하고 3월 말부터 그리고 아마 방통위하고도 과기정통부하고 기술 설명회 같은 거 가졌었죠. 그리고 3월 말부터 저희가 확대 4차 워크숍을 하는데 서울에서 한번, 대구에서 한번, 광주에서 한번 이렇게 빵빵빵 하면서 실제로 신청서 작성하는 걸 쭉 설명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4차 워크숍은 공방협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방통위 입장에서도 공식적인 설명회가 이쪽 호남권은 광주에서 그리고 이쪽 경상권은 대구에서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과 강원권은 관악에서 이렇게 세 군데서 나누어서 3일에 걸쳐서 설명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도 놀라웠던 것은 기존 1차, 2차, 3차 때까지 참여했었던 예비 단체들 말고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처음 만났던 단체들이 꽤 많았어요. 가령 서울에서도 뭐 안산이나 당시 구리나 수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자리에 처음 오셨던 것 같고
대구에서 할 때도 성주, 상주, 남해 이런 데서도 그 자리에 처음 오셨던 것 같고, 그리고 광주에서 할 때도 한두 군데에서 처음 이렇게 참여를 이때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상 행정에서도 신규 정책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돼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려고 했던 주체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고, 바로 그 시기가 2021년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4월 30일까지 신규 허가서를 신청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6주 동안 관악 FM 직원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단 하루도 못 쉬었던 것 같아요. 눈물 나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어,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17년 만에 이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고 뭘 체력이나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일단 달려보자라고 생각하고서 솔직히 심호흡을 하고 달렸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모은 분들과 함께 단체 카톡을 열고 그곳에서 전파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러니까 즉 혼신이 많이 되어졌거나 아니면 예비 주파수 조사가 안 된 곳을 그냥 막 쫓아다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기억들을 하고 드디어 신청을 하는데 무려 24개나 신청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2021년도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과기정통부가 공동체 라디오 기술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 기술 심사 때는 일단은 이제 자문위원 삼아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 협회 차원에서 제가 한 3번, 4번 하여튼 함께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분명한 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도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정부한테 지탄하는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같이 하다 보니 우리나라 행정 단위에서 중앙정부라든지 행정부는 굉장히 역량 있는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학계와 그리고 법무 관련된 쪽과 이런 자문들을 통해서 이 정책적으로 공동체 라디오는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기준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사고해 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 실제 수도권은 전파 간선이나 혼간섭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허가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허가를 해준다라면 이 부분들을 공동체 라디오가 받아들일 것인지, 심지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허가해 줘놓고도 나중에 아니 이렇게 혼간섭 많은 전파를 해주면 어떡하냐, 저기 그런 말을 예,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수하면서 그렇죠. 네,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한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7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신규 허가를 하는데 20개 단체를 허가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솔직히 어, 계속 이제 협회 차원에서 협회장님 그리고 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제 유영지 대표님까지 해서 어, 늘 공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정부가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이만큼 이렇게 많이 해줄까 하다가 아니야,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를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네. 실은 내심 처음에 20개 단체가 24개 단체가 신청을 했죠, 그죠? 네, 그 네네네. 20개 법인이 어, 허가를 이제 허가를 일단 받았는데, 그 허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그 20개까지는 아니고 많아야 한 반타작 정도를 허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개인적인 예상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신청했었던 법인단체들의 신청서를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준 점수가 650점이던가요? 이 점수에 미달됐던 단체가 없을 정도로 그 신청했었던 예비 사업자들이 신청서도 잘 썼고, 다 그 기준 점수를 다 넘어서 허가를 받은, 역시 참 세상에 뭔가 이 예상을 한다,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방송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는 지상파하고 똑같은 거의 유사한 구조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1000점이 있어요. 그럼 1000점에서 최소 650점 이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각 항목마다 최소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신청서 쓸 때 관악FM이 어쨌든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신청서 내는 데가 가까우니까 마지막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신청서 쓰는 게 뭐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사회적 경제 단위 쓰는 거하고 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건데 어쩔 수 없으니까 관악FM에 모여서 한 그때 7, 8개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페이퍼를 썼던 것도 기억나고 1박 남해 대표님이나 구리 대표님은 1박 2일을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서진철 대표님도 그렇네요. 서진철 태백 대표님도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인쇄를 해가지고 한 24개 단체가 어쨌든 다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개까지 됐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반신반의했는데 저도 그냥 예측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부가 계속 물었었던 게 기억나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계속 물었었고 저는 시민사회의 힘을 믿는다. 우리 7개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준비가 나은 것 같다. 실제로요. 허술했거든요. 7개 단체들 시작하고 나니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거든요. 다들 예. 네. 그렇게 그 점에 있어서도 돌아보면 이제 신청서를 막상 이게 사실 책 한 권 쓰는 거란 말이에요. 150페이지 분량에. 이 책을 한 권을 쓰는데 그 책이 뭐 수필 쓰듯이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허가 신청서의 항목에 맞춰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어깨 참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비 사업자들한테 실은 관악과 광주와 공방예배 자료를 대부분 오픈을 했었죠. 네네. 저는 그 부분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오픈을 하고 그 예비 사업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그 소통방이 있는데 에, 이거를 처음 작성해보는 지역 예비단체 주체분들이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정말 밤을 새가면서 고시공부 막바지 그 벼락치기 하는 것 같은 시간도 많지 않았고 써야 될 항목과 또 막상 그 준비해야 될 실무적인 일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이거를 다 감당해내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어땠냐면 이 지역 주체분들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열망이 헛수가 아니다.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구나. 그리고 실제로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이 한번 그냥 해보는 이게 아니라 안 대표님 아시다시피 이 방송국은 하려면 최소 2명 정도의 사람이 인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방송국이 유지를 그렇죠. 하면. 네. 그 지역에 2사람 정도가 이 방송국을 처음부터 우리가 가이드를 그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2사람 정도는 다른 일을 안 하고 이 일에 전념하는 사람 주체가 있어야지 방송국은 가능합니다. 그거를 해낸다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때 마지막 날까지 쓸 때 포기하고자 했었던 단체들도 꽤 있었어요. 꽤 있었는데 엄청나게 독려하고 도와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하면서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개까지 됐었던 이 발표는 저희가 꿈에 그리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 라디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규모의 공간과 그리고 전국 단위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건데 제주도를 제외하고선 다 퍼졌었던 발표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드디어 11월 5일 날 공동체 라디오 확대 출범과 시민 보고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시민 보고 대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편집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간단히 제가 그냥 전달자로서 이 중간에만 살짝 하고 웬만하면 그 시민 보고 대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편집을 좀 해놨거든요. 그걸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단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신다라면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떻게 27개가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세우겠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마을 라디오 또 서울에 계시는 시민분들에게도 이런 공동체 라디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1월 5일 날 이제 한국 공동체 라디오 확대 출범 및 시민 보고대가 있었고요. 현재 이제 이 마무리입니다. 지금 한 2-3분 내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시간 내에 이야기하니까 좋긴 한데요, 대표님. 이거 네, 이런 네. 기록을 남긴다는 거. 지금 개국 법인 설립과 개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법인 설립들 때문에 지금 원래는 9월, 10월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다들 이 법인 설립도 얼마나 큰지 알게 하는 계기인 것 같아요.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엄청나게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인 설립 과정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방송국을 세우는 건 정말 더 힘들거든요. 그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현재 옥천과 성주가 현재 방송국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고 있는데 이곳은 이미 풀뿌리 언론이죠. 지역 신문으로서 역할해온 옥천신문과 성주신문이 있습니다. 그곳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어서 그런지 조직력이 좀 강력한 편인 것 같아요. 먼저 갔고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은 성주 모습입니다. 성주 같은 경우는 옥천이 더 먼저 이제 구축을 시작했는데 성주가 일정 문제 때문에 성주가 먼저 안테나를 이렇게 달았고요. 11월 27일이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이네요. 성주 공동체 라디오가 첫 시험 전파를 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저는 관악기 필거 늘 듣고 광주 것도 뭐 영주 것도 도와주러 다니고 성남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러 다니면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랐어요. 사실 안테나 달로 제가 그 서창호 PD하고 저희 PD하고 올라가 봤다가 무서워서 결국은 다른 이제 그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7m 높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해발고도 한 30여 미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 무서움 때문에 더 설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주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겠어요? 옥천 모습입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일부 기부도 받고요. 성주도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주 옥천은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께 설명하고 이러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아마 지금 저기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모습은 그때 이제 유영지 대표님과 제가 그 옥천 신문에서 매 년마다 하는 그 옥천 저널리즘 언론 문화제, 문화재. 언론 네. 문화제죠. 언론 문화제에 가서 공동체 라디오 관련해서 세션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발표하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옥천 공동체 라디오, 옥천 신문, 옥천에는 한 번쯤 꼭 가보라고 저는 마을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나 공동체 라디오 하신 분들이 다들 가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 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20개가 다 설립을 하고 개국을 하려면 2022년도 12월 달 말까지 또는 2023년도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했는데 마무리로 이제 유영지 대표님 보셨는데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2021년 2년간 한국의 방송 정책에서 좀 과도하게 이야기하자면 한국 방송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신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허가하고 이 허가가 진행되는 이 기록으로 남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정책 환경이 좋고 정책 행정에서 이거를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실질적인 주체가 없으면 성립되어지지 않는 것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인데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려는 주체들의 열망과 그런 조건을 갖춰내기 위해 즉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앞으로 2년, 3년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방송이고 편성으로 시작해서 편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실질적인 지역에서의 역할들을 감당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협회 7개사와 신규 20개사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아니 밀고 끌어주면서 그러면서 어,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여 동안 공동체 라디오 이 27개까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서울인 라디오한테 일단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이 세세한 기억들이 사라질 것 같았었는데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시민보고대회 20개 신규 공동체 라디오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갈 길이 많아요.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방송국을 만드는 거라서 너무 힘들고 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공동체 라디오 신구들의 공톡의 첫 번째 토크를 함께 하신 유영주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